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지방흡입기가 지방흡입을 하는데 가장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기계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인트로 보고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지방흡입 기기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기기가 제일 좋을까요?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는 이 기계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지방흡입과 진동기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핸드메이드로 수술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최신식 기계를 이용하시는 원장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지방흡입을 상담하시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처럼 어떤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지인이 좋다고 하는 그런 곳에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싼 가격을 찾아서 병원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제가 가장 싸게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수술하시는 원장님이 어떤 기계를 쓰느냐를 여러분께서 연구하시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런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수술할 때 사용하게 되는 기계를 마치 이 미용실에 가서 헤어 디자이너가 어떤 가위를 커트를 하느냐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니면 일식집에 가서 주방장이 어떤 횟칼로 회를 뜨는지 이걸 물어보고 그 음식점이 더 맛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용실에서 염색을 할 때 어떤 약을 쓰는지, 일식집에서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숙성을 하는지에 대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흡입 클리닉에서 어떤 기계를 쓰느냐가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병원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핸드메이드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좋은 병원이고 진동기계를 이용을 하는 병원은 나쁜 병원이라거나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논리라는 거죠. 그래도 핸드메이드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보면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지방흡입 기계와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기까지 다양한 기계들을 지난 20년 동안 사용해보고 이 이야기를 드린다는 점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방흡입 방법만 고집을 하고 그 방법으로만 지금까지 수술을 하고 그 방법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유를 했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기도 많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이런 흡입 기계하고 캐뉼라를 이용하는 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기기는 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흡입관과 흡입 캐뉼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우 단순하죠. 이 방법과 진동기기를 가장 많이 비교하시던데 진동기기가 매뉴얼 방식보다 더 아프고 피가 많이 나고 조직 손상이 많고 흉터도 더 많이 생긴다. 단지 수술하는 시간이 짧고 의사의 힘든 부분을 덜어주는 기기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5년 전에 이런 비슷한 논문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주로 이 진동기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보지 않으신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 통증은 진동기기보다 매뉴얼 방식으로 수술할 때 훨씬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진동 자체가 이 통증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일 아픈 건 우리가 지방흡입을 할 때 캐뉼라를 흔들게 되는데 캐뉼라 끝이 근육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찔렀느냐 그거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의 종류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너무 세게 흔들고 이 스윙 모션이 급격할 때 통증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윙을 더 빠른 속도로 해야만 하는 이 매뉴얼 타입의 수술을 진행할 때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진동기기를 사용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진동 때문에 캐뉼라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을 막 찌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1년 이상 진동기계를 사용해 본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멍이 더 든다고요? 멍은 투메선트를 얼마나 골고루 잘 넣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드레싱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환자가 처음 수술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재수술을 받는 건지에 따른 차이도 있어요. 진동기기로 수술할 때 이 모습인데 보시면 피가 거의 나지 않죠? 매뉴얼로 하든 진동으로 하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진동을 이용을 해서 투메선트를 잘 주입을 하면 투메선트가 골고루 잘 퍼뜨려져서 혈관 수축을 잘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멍이 잘 들지 않아요. 진동기계가 오히려 조직 손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은 아마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나 수술 후에 이 바이오본드가 많이 생긴다는 거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기를 사용하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분이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진동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습득이 된 원장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 매뉴얼 타입으로 쭉 수술해 오신 선생님이 갑자기 진동기기를 사용하면 기계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다시 매뉴얼 타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디테일에 그 기술들이 있는데요. 마치 소형차를 타시던 분이 갑자기 엑셀이 아주 민감한 이 스포츠카를 막 이렇게 타면 승차감이 딱딱하고 너무 예민해서 그냥 다시 세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하죠. 운전을 할 줄 안다고 모든 차종을 다 내 몸과 같이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동기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 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마치 한 화가가 다양한 붓의 종류와 크기를 사용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려내고 조각가가 다양한 모양의 끌과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드는 칼 한 자루로 멋진 나무 조각을 깎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못하는 건 아니죠. 좋은 전동 기기를 이용을 하면 훨씬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손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핸드메이드를 고집하는 원장님이 진동기기를 이용하는 원장님보다 수술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반대로 진동기기를 이용하니까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기구는 자기 손에 맞고 목적에 맞는 기구를 잘 사용해서 칼 한 자루로 조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양한 기구를 이용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동기기뿐만 아니라 초음파, 고주파, 플라즈마, 다양한 형태의 캐뉼라 등을 사용해서 정확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해줌으로써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고 울퉁불퉁해진 부분을 교정해주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한 원장님이 정말 수술을 잘하는 원장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기를 이용하는 원장님이 아니라 수술의 결과가 좋은 원장님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은 지방흡입 기기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어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2-3시간은 강의를 해야 하는 이 방대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여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빨간 구독 버튼, 종 모양 같이 생긴 거 알람 버튼까지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